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드디어 단행했습니다. 그것도 0.25%가 아니라 0.5%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0.25%가 아니라 0.5% 금리 인하를 단행하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시장이 일제히 하락을 한 것입니다. 연준이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B컷을 단행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경기의 침체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것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인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이 보고서를 내고 만약 연준이 FOMC 회의에서 0.5%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면 미국 증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무라는 0.5%의 B컷은 일반적으로 시장을 급등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더 걱정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어서 시장을 오히려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역시 주식시장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0.25%도 아닌 한 번에 B컷 0.5%의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하락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고금리 시대에는 시장이 하락이라기보다는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는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가 몇 년간 유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계속 넘었으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출과 이익이 분기별로 1년에 4번 발표하죠.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거품이 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에 거품이 꼈던 대표적인 사건이 2000년도의 말 그대로 닷컴 버블이었습니다. 실적도 없는데도 기업 이름에 닷컴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도 주가가 오르는 거품 현상이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 주기를 시작한 후 첫 1년간은 S&P 500 지수가 평균 16% 상승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증시가 지난 1년간 워낙 뜨거운 랠리를 펼쳤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 1년간 지금 26% 이상 상승했어요. 나스닥 종합지수 28%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5% 올랐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나온 책들을 보면 S&P 500 지수에 대해서 기준으로 연평균 상승률이 나옵니다. 몇십 년 전 책을 보면 보통 연평균 8%, 9%, 많으면 1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보면 연평균 8, 9, 10이 아니라 12%씩 상승해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S&P 500 지수의 연평균 상승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금 연평균 18%에서 20%씩 상승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지금 9월 중순이죠. S&P 500 18.5% 상승했습니다. 벌써. 지난 1년간은 26% 올랐어요. 그렇다면 연평균 12%가 아니라 18.5%니까 오히려 지금부터는 계속 금리가 인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더 떨어져야 되겠네요. 연평균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말이죠. 오늘 새벽에 마감한 이 지수가 0.5%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하락 마감했지만 결국에는 상승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주가의 하락 결코 불안하거나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 얼마 동안 보유할 것입니까?
1, 2년, 5년 아니죠. 우리는 평생 보유할 거예요. 그러니 그 보유하는 평생 동안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0명이 주식 투자하죠. 국내 투자자들. 95명 이상이 다 손실을 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단타, 짧은 시간에 사고 파는 거, 단타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복권도 몇십억짜리 복권 1등, 2등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 투자 단타 쳐서 돈 버는 사람 있어요. 다만 그 확률이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뭐 빠짐꼬라 그럽니까? 그런 데 가서도 어떤 사람들 터뜨리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내 330여만 명의 평균 수익률이 3.7%. 현재 여러분들 수익률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 3.7% 넘을 것입니다. 여기 댓글을 올려주신 분의 수익률이 68%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이하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분 68% 지금 더 올랐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시간이 갈수록 복리로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한 금액이 총 재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서 3,0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10%면 얼마예요? 3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그거의 3배. 300만 원이 올라가요. 똑같은 10%인데. 그러니 복리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복리의 힘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느끼게 돼요. 복리는 1년보다 5년 투자하신 분들이 느끼게 돼요. 5년보다 10년 투자하신 분들이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간에 투자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현재 투자 중인 ETF 종목들을 평생 보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매달 생활비만큼만 돈이 필요할 때만 매도를 하면서 말이죠. 이제 우리는 주가의 오르내림에 흔들림이 없는 마인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목표는 정확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노후생활비 목적으로 주식을 사 모으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평생을 주식시장에 머물면서 그동안 모아왔던 주식을 조금씩 매도하면서 생활비를 쓰면서 노후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으면 높은 변동성을 이겨내야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무조건 수익률 높은 것만 따라가게 되면 변동성 큰 거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격에 따라서 수익률은 낮지만 변동성이 낮은 S&P 500 위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수익률이 높고 변동성도 높은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하든지 그것은 각자 본인이 판단할 나름입니다.